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매일매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매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기 보합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도 역시 외국인이 약 4천억 정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주식만 이래요. 상대적으로 일본도 아침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플러스로 됐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큰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약하게 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누적으로 보면 약 한 7,700억,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7,700억이 하루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순매도에서 점차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실제로 주식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는 이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에 알테오젠이 등극했습니다. 16조 7천억. 에코프로 BM이 16조 6천억. 물론 이제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테오젠이 만년 2등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뭔가 이 코스닥 시장에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의 1위는 항상 그 시대의 주도주가 항상 늘 1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주도주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도주로 1위를 지켰다고 하면 오늘의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HLB가 4위에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6위, 이가캠바이오가 7위. 휴젤도 물론 보톡스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에 들어가는 거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제약 바이오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게 뭔가 시장의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 섹터로 바뀌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 등극, 삼바, 삼성바이오는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3년 만에 황제주라고 하면 보통 100만 원을 넘어가면 황제주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100만 원 넘어간 주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삼바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장중 한때입니다. 황제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바이오가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의약품 성장률을 보면은 여기에 뭐 CGT라고 있는데 요게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요거를 뭐 CGT라고 하는데 요거로 CGT보다는 요거를 위탁 생산하는 CDMO라고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하는 CDMO가 상장률을 보시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한 15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성장률에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끌림없이 쭉 늘려서 150만 원, 18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런 주식을 좋아해요. 개인들이 잘 못 사고 자기들끼리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싸긴 하지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ADC 이중항체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ADC 대표적인 게 리가켄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밖에도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의약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5천 원까지 썼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는데
아무튼 장중한 때 100만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는 간복이죠. 예, 간복이 하다가 결국에 안착이 되고 또 110만 원, 120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고, 예, 송도 쪽에 공장이 계속 증설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엔비디아의 그런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처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상당히 CDMO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알테오젠,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을 탄탄하게 그리고 있고 8월달 급락에서도 잘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할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예, 제2의 알테오젠, 예, 제2의 알테오젠은 또 나옵니다. 예, 나올 거예요. 예, 제2의 알테오젠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주목하실 때 이런 주식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예. 소통방에서는 제2의 알테오젠으로 생각되는 종목을 하나 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임상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런 자리다. 이렇게 한 3, 4개월 후에 이렇게 크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예, 계속 가져갈 겁니다. 연말 연초까지 가져갈 거니까 예, 꽉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으로 일단 오늘 연말을 좀 따뜻하게 예, 보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안 타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번 29일날 우리나라 29일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또 미국 시장에 변곡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뭐 잘못되다가 빠졌다 하더라도 장중에 좀 초반에 좀 빠지겠지만 예, 충분히 회복하고 올라올 거니까 물론 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 살짝 해볼게요. 이거 좀 싫어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싫어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 알테오젠을 제가 여기 그 영상으로 찍을 때 언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2개월 전에, 좀 2개월 좀 더 됐죠? 예, 2개월 좀 한 반 정도에 여기 시가총액 1위 된다라고 제가 패시브 매수 유입되고 뭐 전 세계 빅파마가 SC 제형에 기술 합작을 한다라고 써놨어요. 분명히 2개월 좀 넘었을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요때 제가 이 댓글에 상당히 좀 많은 악플이 달렸어요. 왜냐면 에코프로가 1위잖아요. 에코프로 BM이 1위잖아요. 2위가 이제 알테오젠인데 그러면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를 넘어간다고? 이러면서 댓글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예, 뭐 또, 요즘엔 또 댓글을 못 달아서 다행이네요. 그죠? 네, 댓글을 잘 막아놨어요. 예, 예, 이거 정부 정책상 댓글을 다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양 얘기예요, 금양. 저도 상당히 금양이 조금 좀 불안한 이제 저 주식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예, 2차전지 옛날 대장주 광산으로 뭐 1,600억을 번다더니 300억이 적자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몽고 쪽에 이제 개발 중인 광산이 있죠. 그래서 매출이 아직도 제로고 손실만 318억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게 그 자원 쪽은 어려워요, 사실은. 요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 2,000조? 예, 2,000조 이상의 광물이 있다라고 금양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튼 뭐, 예,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예, 금양이 이제 공시한, 예, 몽골이아 이제 그 예상 실적을 보면 요 당시만 해도 2024년부터 뭐 매출이 4천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600억이 나온다. 4천억에 1,800억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금양이 구체적으로 밝힌 수치가 이래요. 올해 24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죠? 예, 요때 이렇게, 예, 4천억에 1,600억, 4천억에 1,800억이 난다라고, 예, 이렇게 공시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 2023년, 예, 5월 달에 공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매출이 아직도 제로고 당기 순이익은 현재 마이너스 318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회계 쪽에 그 3일 그 회계법인에서 지금 현재 한울이라는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작년에 보면은 뭐 지정검사 기간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한울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그때 기업의 존속이 의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외부 감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를 교체를 한울로 바꿨다. 또 한울 출신의 이제 임원이 담당 임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사실. 재무 쪽이 불안하면 주식은 재무만 안 불안하면 그냥 천년만년 들고 있는데 재무 쪽이 좀 자꾸 돈 들어갈 일이 많고 그러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죠. 상반기 영업 손실이 181억이고요. 유동부채가 7,200억입니다. 같은 기간에 3,800억이나 늘었어요. 유동자산도 좀 줄었고 3일 회계법인이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계속 기업 존속 의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꼬집었어요. 이건 외부 감사 법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한울로 바꾼 건데 일단은 뭐 상반기에 금양이 잊혀던지 2170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2170이 이제 해서 지금 삼성 SDI가 2170을 잡고 있어요. 정동 공구에 보면 217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금양이 다 먹어가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 기장군에다가 1조 2천억 정도의 2차전지 공장을 지금 직구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조달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도 자금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작은 회사가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자금이 없겠죠.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바닥 나갔고 전환사채라든가 시비 발행을 이제 시비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금양이 또 조만간에 또 이런 관련된 뭐 유상증자를 하든 전환사채 발행을 하든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캐즘 구간도 구간인데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 놔도 요즘 중국산 때문에도 난리인데 좀 작은 회사 금양이 결국 경쟁력이 있겠느냐, LG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콩고도 빠졌네요. 몽고만 있네요. 콩고 가가지고도 또 한다고 뭐 리튬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또 그것도 꽉 났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몽골도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공장은 지르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금양이 1년 2개월 만에 47배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1년 2개월 만에 47배가 올랐습니다. 여기 이런 수가 없어요. 모든 주식이 대표적으로 소위 말해서 작전주나 세력주들이 나오는 패턴의 주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11조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아직도 3조 1천억이에요. 주봉입니다. 3조 1천억인데 이거 비슷한 회사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으로 엄청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시총 3조까지 올랐다가 지금 시총이 1690억까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조에서 3조인데 만약에 여기서 큰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또 증자도 아니면 또 시비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래도 뭐 재무 구조라도 뭐 나쁘지 않고 적자는 안 나오고 버텨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화재 때문에도 힘들어지고 이런 캐짐도 길어지고 있는데 공장을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차전지를 자꾸 안 좋게 얘기하면 막 불같이 댓글을 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 갖고 또 금양의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뭐 금양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반박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런 유동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1조 2천억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제주주도 자사주 팔아가지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전환사채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또 회계법인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전속 의문이 된다라고 객관적인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녹여져 있는 건데, 그랬더니 뭐 인도 어디랑 뭐 최근에 MOU를 맺어가지고, MOU는 언제든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 부양용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예. 반등이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BT 지금 뭐 여기 보면 코스맥스 엄청나게 지금 물건이 예,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코스맥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 그런데 얘가 1년에 얼마를 버냐면 매출이 1조 7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1,100억입니다. 재작년에 500억에서 1,100억을 벌어요.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900억을 벌었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800억에서 1,700억 나온다고 하면 매년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 보시다. 예. 자, 530억, 1150억, 1800억, 예, 1800억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예,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식이. 이런 주식도 지금 예, 보시다시피 1조 3천억밖에 안 한다니까요. 보시면 1조 3천억. 예. 그렇죠? 금양은 3조잖아요, 지금. 근데 주식도 떨어지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년에 50%씩 성장한다고요, 지금 1년에 50%씩. 이렇게. 근데 뭐, 꼭지 다 왔다. 예. 그래서 떨어진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 뭐요, 어떻게 끝나냐고요. 지금 공장이 지금 계속 증설하고, 태국에다 짓고, 일본에다 짓고, 예,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얘네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물려드는 주문 때문에.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캐파를.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의 생산 능력이, 예, 개수로 보면 2억 8천 개, 예, 2억 8천 개를, 28억 개구나. 28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한국 콜마가 14억 8천만 개, 예, 코스메카가 9억만 개, 그다음에 CNC가 3억만 개를 예, 만들 수 있는. 예, 그런데 코스맥스 보시면 일본, 태국 계속해서 예, 신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뭐 여기서 캐즘이 이거 끝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피크가 끝났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 계속 예,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기업도 지금 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1조 3천억이라고요. 예, 2차전지는 뭐 아무리 뭐 제약바이오는 성장주라고 하지만 꿈을 먹고 살고, 그러면 2차전지도 뭐 성장주입니까?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가요? 제조업이잖아요. 예, 엄밀히 말하면 제조업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 되는데 제조업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와서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맨날 박수호 작가가 맨날 예상 영업이익 해가지고 고해가지고 포스코를 뭐 700만 원이다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업은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예, 1년에 예, 1,800억 정도 벌고 있는 회사도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예, 3조 원 이상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 좀 조심하셔야 될 타임이 온 것 같아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2차전지에 물려도 뭔가 좀 제대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좀 물려놔야 나중에 캐즘 기간이 끝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본인이 469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금양 제품을 누가 삽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LG 거나 삼성 거 사지. 싼 중국산을 사든지. 예, 워낙 좀 답답해가지고 한번 최근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아무튼 예, 시장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단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를 뭐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쪽 기업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황화강에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졸졸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꾸 역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 넓은 이 황화강에 이제 이걸 역행하지 말고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순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다 수익 나니까 전체 손실이 어떤 것들이 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부터 좀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되면 늦어버려요. 그때는 뭔가 내 주식만 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짝 정신 차리고 뭔가 유동성 장세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 시즌에 맞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고 있고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테오젠이 장중에 7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좀 밀려가지고 그래도 뭐 60%대 후반까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엉덩이 무겁게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주간에 좀 이렇게 수익 나면 좀 자르고 가져가고, 또 그런 주식 찾아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분할 매도하고, 또 그런 주식 찾아가지고 분할 매도하고, 요거 한 2번에서 한 3번만 해도 계좌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 이 전화번호 1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 시즌, 또 다음 달에 밸류업 정책, 요거도 이제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에서도 사칭 사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칭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기는 1년 단위로 받지 않고 있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월 7만 원꼴로 할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싸죠. 커피값도 안 나와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일부러 사칭 세력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게 모토로 주필승 투자 소통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통이 필요하신 분은 좀 어렵다 자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젠은 이제는 뭐요?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걸 뭐 어떻게 이제부터 갑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나야 뭐 이제부터 갑니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갑니다라는 말을 못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 앞으로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배팅을 이제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시기를 만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이클, 빅 사이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자리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통방에서 지금 매집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간 때 들어오셔야지, 버스 떠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버스 떠나기 전에 편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걱정 안 합니다. 편안하니까 임상 데이터도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되면서 점점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즌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세다. 그리고 경기도 지금 약간 헷갈려해요. 반도체, AI 이거 좀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시즌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부담에서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비만약도 물론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 밖에도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아닌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까지 연계돼서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포트에 담아두시면 정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